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문 규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봅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장 총칙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은 표준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는 뜻이고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두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연두색 쪽에는 이제 꽃이, 꽃도 꽃나무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 하늘색 표에는 꽃 밑에 치읓, 그 다음에 꽃이 역시도 꽃 밑에 치읓, 그 다음에 꽃도 꽃나무 역시도 같은 형태의 꽃의 받침으로 치읓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식물 꽃을 여러 가지 조사를 결합시켜서 발음한 것인데요. 자, 왼쪽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 뜻, 이것이 식물인 꽃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모양을 모두 통일시켜서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상대가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는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립성이 있는 말이면서 또는 그 말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 역시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조사인데요. 그래서 단어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과 그 말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조사는 다만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다음 소리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리, 된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앞에 오는 받침들이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것일 경우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데요. 이처럼 이유가 있게 나는 된소리가 아니라 이유가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 소리를 살려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의 깨, 오빠의 빠, 산뜻하다의 산뜻, 살짝의 짝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자, 다음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은 한자음 중에서 냐, 녀, 요, 뉴, 니로 소리 나는 것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여, 요, 유, 이로 적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을 뜻하는 계집녀가 처음에 올 때는 녀가 아니라 여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해를 나타내는 연 역시도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연이 아니라 연으로 씁니다. 다음 형태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1항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자, 체어는 조사와 구별하여 적습니다. 그래서 꽃이는 실제 발음이 꽃이로 난다고 하더라도 원래 형태인 꽃의 모양을 살려서 이렇게 구별하여 적고요. 목적격 조사가 붙었을 때 역시도
실제는 꽃을로 발음이 되지만 그 밑에 받침 치읓을 적어서 원래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다음 용언의 어간과 어미 역시 구별하여 적는데요. 자, 같다도 실제 발음은 같다이지만 원래 형태를 밝혀서 가 밑에 티읕을, 그리고 가치도 실제 발음은 가치로 발음되지만 적을 때는 가 밑에 티읕을 받쳐서 적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주요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띄어쓰기입니다. 자, 띄어쓰기 원칙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단,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해서 는과 를, 이 조사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앞말 나와 앞말 사과에 붙여서 쓰고요. 또 의존성이 있지만 명사로 분류되는 의존 명사는 이 자체로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뿐, 또 이, 그 다음에 것, 바, 따위 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는 먹을 수 있다의 수도 의존 명사이고요. 내 것이다 할 때 것도 의존 명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띄어쓰기 살펴보겠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사실 앞 규정이랑 비슷한데요. 이런 명사를 우리가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단위성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는데요. 예를 들면 그 숫자를 세는 개, 그리고 또 이제 동물을 세는 말이나 원, 벌, 섬 등등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개 앞말과 띄어 쓰고요. 한 벌, 두 벌, 세 벌 할 때 벌 역시도 앞말과 띄었습니다. 다음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군 대 백군에서 대나 교사 및 학생에서의 밋은 앞말과 띄어서 사용하지요. 다음 이제 표준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어 규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표준어를 바로 규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주요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 발생되었던 그 의미와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강낭콩은 어원은 원래 강남에서 온 콩이라 강남콩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제 강낭콩으로 굳어져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강남콩이 아닌 강낭콩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사글세는 다달이 내는 월세로 삭월세라고 적는 것이 어원이 드러나지만 이미 멀어진 형태로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삭월세가 아닌 사글세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광, 수소가 있지요. 다만 이 세 가지 사례 숫양, 숫염소, 숫쥐는 숫으로 쓰고요. 또 숙해, 숙강아지, 수컷, 수탉, 수퇴지의 경우는 이제 원래는 개, 강아지, 것, 닭, 돼지처럼 뒤에 오는 말이 예사소리였지만
이제 이거는 사실 국어 역사와도 좀 관련 있는 것인데 이렇게 거센 소리로 나는 것을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로 통일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장이 또는 옹기장이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장이로,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멋쟁이, 욕심쟁이와 같은 이제 쟁이의 형태로 사용하지요. 네 번째입니다. 웃과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윗니, 윗돌이, 윗몸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다만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위로 통일하고요. 그리고 아래와 위가 대립이 없는 단어는 네, 웃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위층, 위체 같은 경우는 쪽은 된소리, 층과 체는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옷이 없이 위로 쓰고, 그 다음 돈, 어른 옷, 아랫돈, 아랫어른, 아랫옷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랫옷은 그 하의에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겉에 입는 옷이라는 겉옷이라는 의미의 옷은 위옷이 아니라 웃옷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표준 발음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발음할 때 그 표준을 정해놓은 규범인데요. 자, 표준 발음법의 제1장 1항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최종 정리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글 맞춤법에서 각 문장의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문 규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